안녕하세요, 채널쿠입니다. 네, 드디어 8월에 쿠프리프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쿠프리프의 방식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제 1단위로 8월 1일부터 뭐 30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슈 중심으로 이슈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꿨으니까 이제 좀 가독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월의 첫 번째 이슈 뭐니까? 88 부동산? 뭐니 해도 뭐 다른 게 없었죠. 88 부동산 대책 발표가 가장 이제 큰 이슈였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88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겠다. 그래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까지 하향하고 뭐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1주택 조합원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한 용적률을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빌라랑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전세왕 덕분에 빌라 시장이 망해서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서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 이라는 인식 하에서 빌라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게 또 이제 핫했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또 해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도시를 만들겠다. 아니 근데 이미 얘기한 게 우리 알잖아. 이게 그 개발제한구역 뭐 해제 기준이 있잖아. 국토부에서 고시한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그거를 준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환경적으로 가치가 낮은, 그러니까 우리는 1, 2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2등급이 환경평가 등급.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이 아닌 경우들을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찍으면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둔촌주공과 올림픽 선수촌의 뒤쪽, 그치. 우리가 찍었던 거기. 그다음에 여기 내곡, 세곡, 자곡까지 여기에 또 일부 그런 데가 있죠. 곡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 옆에 쪽에 또 일부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구로 쪽도. 구로 쪽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 단언하건데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아마 이제 11월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여기다라고 이제 했던 게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금천 관악 요 밑에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다음에 뭐 이쪽, 아니 근데 여기 중앙부 쪽도 좀 일부 있긴 할 텐데 여기는 다 그냥 산이에요. 그냥 숲이 울창하고 경사가 심한 산이기 때문에 뭘 하기 어렵다. 여기는 좀 일부 있긴 한데 한강변 쪽에 맘만 먹으면 풀 수 있지. 암사 쪽. 근데 뭐 어쨌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효과 차원에서는 경기 남부랑 접해 있는 쪽을 아마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울의 도시주거 정비계획, 정비 기본계획이죠. 2030 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아마 9월에는 고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때 우리가 3월에 뭐 리뷰했었었는데 땅값이 낮은 정비 사업의 사업성 확대를 위해서 그다음에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공기업 없이, 그러니까 공정률 확보, 허용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상형 공공기업 비율을 축소하고, 뭐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인상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뭐 중요했던 것들이 그 보정개수. 그래서 강북 쪽에 용적률을 좀 높게 더 주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역세권에서는 이제 준주거까지 상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이게 통과되고 그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노도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노원, 도봉, 강북. 이쪽에 많이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는 사업성 보정 개수, 그게 약간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 재건축 밀착 관리를 위해서 이거는 좀 실질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비 갈등을 중지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나면 한 중간 정도로 그 조정하는 것들을 좀 많이 몇 개 단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자투표, 이게 그러니까 조합이 한번 총회를 한번 하려면 몇 억 단위로 든대. 엄청 힘들어.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지연되니까 요새 같은 세상에 말이 되냐, 전자로 하자, 핸드폰으로 하자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시스템화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괜찮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조정하겠다. 뭐 서울시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건 정말 실질적인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투표를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에서 안 되고 돼 있어? 그러니까 되게 일부만 돼 있어서 아마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면은 그 법도 아마 바꿔야 될지. 바꿔 나가야겠지. 뭐 그런 게 만약에 법이 문제라면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 너무 구시대적이야.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였고, 저는 좀, 그러니까 그 대책이 이게 방향이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번 88 대책의 가장 큰 핵심 두 가지는 집이 풀겠다랑 비아파트 더 촉진하겠다. 이 두 가지 있거든. 어차피 뭐 재개발재건축 계속 있었던 이슈고 새롭게 등장한 게 이 두 가지인데. 근데 비판받는 부분은 아니 그 집값이 너무 갑자기 폭등하니까 이거 잡겠다고 하는 건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공급이라는 게 당장 늘어나지 않으니까 저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지금 집값을 자극하고 있거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그 거래가 침체됐던 거는 약간 그 수요 불안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잠재적 매수자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누가 살 사람 있을까? 해서 참여를 꺼렸는데 5월 초부터는 공급 절벽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거야. 분양가도 오르고 또 이제 그래서 막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신규 택지도 없고 하니까 신축에 대한 공급이 없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나는 비판하는 게 그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이 그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가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난 이거는 찬성. 비아파트, 빌라 이거는 찬성.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문제되는 한강변이나 강남에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야. 재개발 단지들, 재건축 단지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자극하고 있어 이게. 그리고 그나마 잠잠했던 노도각을 자극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국가 차원의 주택 정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수도권 그렇지. 정책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 주택 대책인데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지금 격차가 크잖아. 근데 또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까지를 하면서 또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 좀 소외된 데 사시는 분들이 허탈을 한 주택 정책, 약간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정책인 것 같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뭐 우리들이야 좋잖아. 일자리 많아지고 뭐 또 신도시 개발하는 거 좋긴 좋은데, 정말 내가 뭐 농담 삼아 그린벨트는 풀려고 하는 거지, 있는 거지. 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좀 이제 물려줄 땅들, 그리고 또 인구들도 감소하고 축소 도시들이 좀 이슈화되는 시점에서 어디까지 풀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비판 포인트는 내용적인 거에서 동의율이 75%란 말이야. 우리가 조합 설립 할 때 동의율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개인 재산권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 정비 사업이 공익 사업이고 공공 사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공익성을 이제 인정해서 4분의 3이 동의하면 나머지 4분의 1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한 거야.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한 거라고. 나머지 4분의 1을. 근데 그걸 70%로 하향했어.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빨리 하려고. 나 이거 헌법소원 가도 된다고 생각해. 어. 헌법소원 가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이 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적률 완화를 법적상한까지 완화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제 역세권이라고 법적상한에 1.2배까지 완화해 주는 걸로 했어. 근데 그거를 1.2배, 1.3배로 올린 거야. 법적상한은 1.2배, 1.2배 했던 건 1.3배로 올린 거야. 근데 1.2배 완화한 것도 지금 시행된 단지가 없어. 없지. 근데 아니 이렇게 올리면은 진짜 그냥 뭐 2배, 3배까지 가겠어 그냥. 이게 맞나? 너무 라이브한 접근이 아닌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88 대책은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8월의 쿠프리프 첫 번째 이슈, 이제 그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